스타터만 보고도 알 수 있을까요? 오늘도 스시코우즈에 왔습니다. 첫 영상도 스시코우즈였고 지금 올리는 것까지 하면 네 번째 영상인데 늘 자주 가는 곳이라 앞에 도입부는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차를 안 갖고 와가지고 맥주를 한 잔 시켰고요. 원래는 일본 맥주를 마시진 않는데 선택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튀긴 전복인데요. 겨울에는 내장 퀄리티가 좋지가 않아서 겨울 한정으로 이 김소스를 제공해 주세요. 전복 손질을 하긴 해도 제가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즌별로 전복 내장 퀄리티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셰프님 말씀으로는 크기도 작고 맛도 좀 쓰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겨울 한정으로 이 김소스를 제공해 주시는데 사실 개우 소스보다 김소스가 맛있었다면 사계절 모두 제공하셨겠죠? 개인적인 취향과 또 같이 간 아내의 취향도 김소스보다는 개우소스가 훨씬 맛있었다는 평이었어요. 뭐 불린 김에다가 뭐 가스오부시 육수 이런 거 넣으셨겠지만 표현을 하자면 만둣국에 이렇게 김가루 뭉친 부분 그거 떠먹는 느낌? 새로운 변화는 좋았는데 저는 튀김 전복보다는 찐 전복이 훨씬 나았습니다. 겉에 튀김옷으로는 빵가루를 입혔나 싶어가지고 셰프님께 여쭤봤더니 일본 과자를 갈아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키노타네라고 하는 쌀과자를 부셔가지고 튀김옷 대신에 쓰셨다고 합니다. 이름이 생소해서 어떤 과자냐고 여쭤봤더니 바나나처럼 생긴 일본 과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점심을 먹고 SSG 마켓 가니까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과자를 부셔서 튀김옷을 대체했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독특하다 생각을 했는데 맛의 차이는 크게 없었어요. 카키노탄에 부순 거하고 빵가루의 차이는 원재료인 밀가루와 쌀가루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밀가루로 튀긴 튀김보다 쌀가루로 튀긴 튀김이 조금 더 까끌까끌합니다. 원자재의 특성을 살려서 튀김은 잘 튀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찜전복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초밥은 언제나 그렇듯 광어인데요. 오늘은 제가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이 카메라 앵글이 좀 자주 바뀝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시작을 알리는 초밥이라 그런지 조금 심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정말 인상적인 광어초밥을 먹어보진 못했는데요. 요날도 그냥 늘 그렇듯 심플한 시작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두 번째 초밥은 도미초밥이거든요. 근데 부위가 도미랑 좀 다르게 생겼죠? 불과 며칠 전에 먹은 건데 혀에 알츠하이머가 걸렸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도미초밥이 맞다면 요날은 굉장히 기름진 도미였어요. 제가 앵콜 스시로 먹을 만큼 이날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이전 영상에는 도미가 나름 심플했었는데 요날만큼은 기름기가 완전 올라와서 그런가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평소였다면 참치를 아주 맛있게 먹었겠지만 이날은 아주 기름진 도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 녀석의 매력이 좀 부각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참치도 평소보다는 조금 도톰하게 썰어주셨는데 언제나 그렇듯 부드러워서 아주 잘 넘어갔어요. 다음 초밥은 갑오징어였는데요. 언제부턴가 갑오징어 초밥에 유자 제스트를 안 뿌려주셨는데 유자 제스트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셰프님의 의도가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워낙 실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겠지 하면서 먹다 보니까 또 식자재 본연의 맛도 느끼고 어찌 보면 유자 향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갑오징어의 식감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날도 평소보다는 조금 두꺼운 녀석이어가지고 약간 절편 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나온 떡을 먹으면 씹을 때 약간 이가 물리는 느낌으로 먹는데 요날도 그런 비슷한 식감이었어요. 두꺼운 갑오징어가 주는 식감 자체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오늘도 스시 순서와 상관없이 뒷주방 조리된 상태로 나온 계란말인데요. 단골이라 두 피스를 주셨는데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도 다른 손님의 시선이 느껴지니까 조금 민망하긴 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구성 중간중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한번 쉬어가는 느낌을 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에서 느껴지듯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살살 불어서 드셔야 됩니다. 요날은 저도 반가운 마음에 덥석 집어먹었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맥주랑 먹었는데 이 안주와의 조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술안주를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계란말인데 이런 얄쌍한 녀석이 아니고 왜 물하고 많이 섞어가지고 굉장히 두툼한 계란말이거든요. 다음에는 계란말이 맛집에 가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피스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먹고 하나는 와사비랑 먹을 수 있는 호사를 누렸는데요.
와사비란 녀석 자체가 뜨거운 음식과 같이 먹게 되면 향이 좀 죽는 경향이 있거든요. 2피스 이상을 드신다면 모르겠지만 1피스만 드신다면 그냥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크게 부각되진 않아요. 스시코우지의 시그니처 구운 관자와 우니 크림인데요. 요날은 우니의 점도가 좋았는지 아니면 소스의 온도가 낮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동그랗고 굉장히 이쁜 상태로 나왔습니다. 맛 자체는 언제나 맛있지만 그날 우니의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상태 좋은 관자만 구할 수 있다면 집에서 만들기도 어렵지 않은 음식이라 나중에 한번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거는 아까미였는데요. 요날은 색깔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굉장히 기름졌어요. 아까미 자체가 이렇게 기름지기도 쉽지가 않은데 등살이라고는 하지만 뱃살과 가까운 부위를 쓰신 건지 요날은 눈 감고 먹으면 대뱃살과 크게 차이가 없을 만큼 굉장히 부드럽고 기름졌습니다. 요건 셰프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 단무지 같은 거 그리고 위에 유즈 제스트를 뿌려가지고 먹었는데 스시 중간중간 이렇게 먹으면 입가심이 되니까 밥 반찬, 그러니까 밥이랑 김치 먹듯이 드시지 마시고 스시 중간중간에 저런 찌개를 드시면서 입가심을 한번 하시는 것도 스시를 즐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 먹어서 그런가 이 아까미의 맛과 또 기름진 맛도 한층 배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간에 나온 츠마미는 방어튀김인데요. 요 녀석은 빵가루로 튀긴 게 보이죠? 조금 더 까끌까끌하고 뾰족뾰족합니다. 소스는 뭐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방어와 시소잎을 말아가지고 튀긴 후에 저 소스를 뿌려주시는데 맛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방어는 역시 회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스시코우지의 시그니처인데요. 성게고남을 주는 곳은 많지만 저렇게 많이 얹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주는 곳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양에서도 느껴지는 포스가 있는데요. 사실 성게의 컨디션 따라서 어느 날은 굉장히 리치하고 맛있는데 요 날은 조금 평범했습니다. 뭔가 양은 많고 입안에 성게가 가득 있긴 한데 풍미나 단맛 자체가 5% 정도는 아니고 한 20% 정도 모자란 느낌? 하지만 양으로 상쇄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게 성게 컨디션이 좋은 날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바로 주시기 때문에 입에 넣기 바쁘지만 개인적으로는 와사비를 조금 넣거나 아니면 간을 조금 더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날은 제가 차를 안 갖고 와가지고 술을 더 시켰는데요. 히비키였나? 뭐 요코하마? 아무튼 뭐 요상한 일본말로 되어 있는 위스키였는데 이걸로 만들어서 그런가 향 자체는 좋았는데 전혀 달지 않아가지고 사실 저는 조금 불호였습니다. 토닉워터를 넣었다고 하셨는데 전혀 단맛이 나질 않아가지고 한 2모금 마시고 전부 다 와이프를 줬어요. 근데 향미 자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위스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스카치 위스키에 비해서는 좀 더 깊은 향미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발란보다는 조금 약하더라고요. 달지 않은 좀 드라이한 느낌의 술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바로 못 먹고 저희 사진 찍는 저희 와이프 모습입니다. 요건 깨로 만든 두부인데요. 제가 동영상 찍기에는 앵글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사진으로 첨부하는데 이 콩으로 만든 게 아니고 깨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하고 아쉬운 부분이라면 저 쌀튀김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이름을 모르겠는데 저게 없었으면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이 녀석은 방어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기름기가 좀 더 올라오면 더 맛있을 것 같았는데 요날도 훌륭했습니다. 위에는 간 마늘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마늘하고 회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절한 양을 넣으니까 그 조화도 잘 맞더라고요. 겨울 제철 생선이니까 저녁쯤에 방문을 하면 츠마미로 좀 몇 피스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다음 예약은 저녁으로 잡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라스시인데요. 요날은 조금 아쉬웠던 게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양이 좀 적은 느낌이었어요. 츠마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제가 제일 기대하는 스시 외의 음식이거든요. 한 반년 전부터 안키모가 추가되고 나서 그 풍미가 더 올라갔는데요. 평소보다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요날은 지라스시와 같이 싸먹는 김도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A4 용지 크기로 30장 정도 되는 김을 반으로 잘라서 60장짜리로 판매를 하시는데 65,000원이거든요. 한 장에 1,000원이 넘는 가격이죠. 김치곤 좀 비싼 가격이긴 한데 요 싸먹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김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종이가 A4 용지, 그러니까 얄팍얄팍하고 낭창낭창한 종이라면 한지처럼 굉장히 뻣뻣한 느낌의 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간혹 김 먹다가 혀를 베이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요 김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빳빳하고 바삭바삭하고 두껍기 때문에 그냥 일반 김처럼 쑤셔 넣다가는 입이 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바로 요 녀석인데요. 단가가 좀 세가지고 셰프님 농담으로는 손님이 더 달라고 할까봐 손님들 드실 때 눈을 안 마주치신답니다.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매하셨다가 집에 갖고 가셔서 드시기도 추천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밥에 싸먹는 거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제일 베스트는 맥주 안주를 먹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사실은 거의 끝물이어가지고 와사비를 더 안 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렇게 주시더라고요. 결국에 다 못 먹고 왔습니다. 고등어 봉초밥인데 저번에 숯불로 지지지 않는 녀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셰프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스시야에서 아브리한 숯불로 지진 봉초밥을 많이 내놓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지 않는 녀석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스시 조리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데다가 사실 셰프님들께 레시피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례인데 요 녀석만큼은 좀 친한 셰프님들께 추천드릴 만한 조리법입니다. 안 한 게 고등어 향미나 유자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후토마키처럼 포장해서 먹을 수 있다면 포장해가고 싶은데 고등어 봉초밥도 포장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편집하면서도 계속 생각나는 녀석입니다. 앵콜 스시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고등어 봉초밥은 사실 앵콜 스시로 요청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녀석은 오늘의 베스트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건 전갱이인데요. 저번에 갔을 때는 줄무늬 전갱이가 너무 맛있어서 기대를 했는데 이날은 줄무늬가 없어서 그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셰프님 말씀으로는 심해, 그러니까 초절임을 하지 않아가지고 식감이 좀 다르다는데 딱히 제가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번 영상에 제가 전갱이를 전천후 생선, 언제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여름 제철 생선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가장 맛이 좋다 그래서 그 맛을 다시 느껴보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거나 겨울이나 봄이나 또 다른 맛있는 생선이 있기 때문에 참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날의 워스트는 붕장어였는데요. 맛이야 늘 나오는 똑같은 느낌이었지만 이날은 손질이 좀 잘못되었는지 가시가 2개나 나왔습니다. 장어를 직접 손질해보지는 않았고 유튜브로 이제 손질하는 오롯이 하는 영상을 보긴 했는데 가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일이 핀셋이나 아니면 쪽집게 같은 걸로 뽑아내시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는지 사실 가시가 나오기도 흔치 않은데 나왔는데 또 2개나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식사로 나온 우동을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입안에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가시가 2개나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아니었으면 참 이날은 기분 좋은 식사를 하는 거였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가시가 두꺼운 게 아니라 목에 걸려가지고 뭐 큰일 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죠. 셰프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도미 초밥을 2피스나 주셨습니다. 이날 도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풍부한 기름기도 있었지만 이 살에서 주는 질감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도미가 큰 놈이었던 건가 아니면 숙성이 잘 되었던 건지 이 썰으실 때도 굉장히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생선이 그렇기가 쉽지가 않은데 마치 풍선껌, 그 덴버껌 같은 풍선껌을 씹는 느낌으로 아주 재밌는 식감을 줬어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보통 샬이랑 네타랑 같이 흐트러지는 식감을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도미가 좀 두껍다 보니까 약간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식감을 주는 즐거움 때문인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메인 디저트 전에 나오는 교쿠도 유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먹어본 스시코우지 교쿠 중에는 유나이 제일 베스트였습니다. 다른 스미레나 아니면 다른 스시조 이런 업장에 비해서는 많이 단편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유자 소르베인데요.
양식에선 보통 메인 디시 전에 입가심하는 용도로 샤베트가 나오는데 일식에선 이렇게 디저트로 나오더라고요. 모름지기 디저트는 좀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지론인데 오마카세를 먹다 보면 굉장히 배부른 상태로 식사를 마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당도의 그리고 깔끔한 호지차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디너 오마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